네,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이학습터 연수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방금 전에 녹화를 한번 마쳤었는데요. 녹화를 하는 도중에 이 카톡이 오기도 하고 미리 세팅해놨던 프로그램의 단축키 값이 달라져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녹화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목소리가 별로더라고요. 그런 점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이학스터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학스터의 초기 화면인데요. 초기 화면은 이렇게 다양한 시도 교육청들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합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 지역 초등학교 이런 데 들어와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학스터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은 한데 통합해서 우리가 함께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모습, 시도교육청의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학스터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작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는 이학습터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더 LMS로서의 기능이 더해져가지고 좀 더 이용하기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상단 메뉴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메뉴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이용하는데 이 메뉴가 어디에 있지 하고 막 메뉴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메뉴들끼리 이렇게 3가지 갈래로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조금 메뉴를 찾는데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터를 둘러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학습터 안내 메뉴와 이 자율학습 메뉴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본격적인 이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터 안내에 잠깐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 학습터에 대해서 제가 벌써 소개를 다 할 만큼 했는데 굳이 이 메뉴를 왜 들어오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화상 수업 소개라는 바로 이 페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터에서 새롭게 이제 서비스하게 된 화상 수업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는데, 간단한 소개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 매뉴얼과 그리고 학생 동영상 매뉴얼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본 원격 연수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신 선생님들도 이 페이지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신다면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무래도 플랫폼을 우리 이제 학급에 도입하게 되면은 선생님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용 매뉴얼도 간편 매뉴얼과 상세 매뉴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뽑아서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 서비스, 화상 수업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이 연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하는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세 매뉴얼을 조금 시간을 내셔서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뭐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와 이거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에다 연락을 하면은 비교적 빠른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메뉴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이외에 이 학습터에 대한 이용 안내, 그리고 이 학습터의 뭐 이제 점검이라든지 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 이 학습터 관리자가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비교적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은 이게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게시판에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여기서 좀 내용을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 자율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원래 이 학습터의 본래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방에 올라오면은 그동안 이제 학년별 학습 영상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 있고, 중학평가 비법 영상, 그리고 흥미 유발을 위한 영상 자료들 보시면은 뭐 아니 이런 막장 대화가 실화냐 막 이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해가지고 막 이런 흥미 유발을 위한 이런 영상들도 이 학습터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학습터를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상단에 우측에 이렇게 회원가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는 이제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에듀넷 통합 아이디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에듀넷 아이디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를 쓰거나 아니면 에듀넷을 활용하거나 하려면은 이 에듀넷 아이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신규로 발령나신 선생님들이나 휴직 가시다가 복직 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에서 들어오면은 회원가입은 총 3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교원, 교직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교원, 교직원으로 가입을 하려면은 이렇게 EPKI,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가 있어서 가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교원의 이제 특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급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선생님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본 연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알림이 뜨고요. 자,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학습터를 좀 잘 다루려면은 이 온라인 수업 이 메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온라인 수업 메뉴를 보시면 크게 나의 학급, 게시판, 그리고 강좌 관리, 학생 관리, 과제 관리, 평가 관리 등의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의 학급이라는 메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PPT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급 기능을 본격적으로 실습하기에 앞서서 학급 기능으로 완벽한 원격 수업 준비라는 주제로 제가 좀 간단하게 학급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의 주요 기능으로는 출석 및 진도율 체크, 학생들의 이제 온라인 수업 참여 여부와 수업 진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학습 콘텐츠 등록 및 과제 출제, 콘텐츠 중심을 위한 학습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제작하신 것을 등록하거나 또는 이제 뭐 학습지나 뭐 유인물 같은 것들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외부 링크를 연결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강좌에다가 과제를 함께 출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강좌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강좌 위에다가 이제 평가를 등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제 강좌 위에 평가가 있다 이렇게 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 문제를 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 및 학급 홈페이지 기능으로 게시판 기능, 쪽지 기능, 채팅 등 이제 간단한 소통을 위한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학급 홈페이지와 같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이 학습터만 가지고 다른 소통 기능을 다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타 학급과의 연동 및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강좌 자료나 평가 자료를 뭐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가 가능하고 또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학급과도 이렇게 강좌를 복제해오고 하는 이런 공유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거를 조금 잘 활용하면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할애하게 되는 굉장히 시간들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상 수업 조종래 기능인데 강좌 내에 아까 강좌에다가 이렇게 뭐 수학, 국어 막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는데 강좌 내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록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교시는 과학이니까 뭐 과학 실험 영상 하나 올리고 2교시는 뭐 사회니까 뭐 우리의 고장 이래서 뭐 고장 관련된 자료도 올리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국어를 이거를 좀 온라인 콘텐츠만 가지고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제대로 학생들이 이해를 좀 잘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쌍방향 수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쌍방향 수업을 강좌상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 해당 시간이 학생들에게
학급 대시보드에 알림으로 뜹니다. 알림으로 떠서 몇 시 몇 분에 화상 수업 예정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렇게 화상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화상 수업을 줌처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학생들이랑 화상 수업에 접속을 해서 쌍방향으로 조종례 및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뒤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릴 내용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단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학스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부단임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학스토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 학급에다가 뭐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실과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전담 선생님을 부단임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반 담임 선생님들도 모두가 전담 선생님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 가학급 활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가학급은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말 그대로 가짜 학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학급이 진짜 학급, 찐 학급이라면은 이 가학급은 선생님들만 가입을 해서 활용하는 말 그대로 가상의 임시 학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간에 담당 과목을 다 정하는 거죠. 담임 선생님들도 모든 뭐 국영수 과사 이런 모든 과목을 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과목을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적절하게 분배를 한 뒤에 교사 전용 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날짜별로 강좌를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년 저 포함 학급이 총 4개인데요.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목을 다 나눴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과 도덕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학 도덕 강의만 올리는 겁니다. 수학 도덕 강의만 올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학이 없다 그러면은 안 올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좌가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성이 되면은 우리의 찐 학급으로 그 가학급에서 만들어 놓은 강좌를 복제해 오면은 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소요를 크게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말 그대로 담당 과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짐으로써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이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시간표가 학급마다 다 달라버리면은 이렇게 가학급을 운영해도 그 강좌를 복제해서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개 학급이 모두 다 동일한 과목 구성으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담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 해당 일자의 과목 구성을 통일함으로써 이게 실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든 쌍방향 수업을 하든 컨텐츠 중심 학습을 하든 이 모든 게 시간표가 이제 과목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몇 교시에 뭐 한다 이것만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간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사 일정이 계속 불규칙한 현 시점에서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간표를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 발급 계정 활용하기인데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죠. 학생들이 이제 계정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학스토에서는 교사 발급 계정 기능을 활용해갖고 학생들에게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계정을 발급해줘서 나중에 이제 이 가정통신문은 하나의 뭐 스캔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한다든지 해가지고 동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패스워드를 잃어버려도 비교적 쉽게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워진 이학습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일부 오류가 있었던 학급 페이지를 수정해가지고 더욱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이제 말 그대로 유저 인터페이스 및 유저 익스피리언스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좀 뭐가 더 편리한가 이런 걸 말하는 용어인데 이런 부분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메인에서 과제 및 평가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급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오늘 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과제가 있는지
또는 화상 수업이 있는지 이런 유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스타일로 개선이 되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냥 이제 조금만 훈련을 시켜두면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오늘 과제 있으니까 과제 해야 되네. 오늘 평가 있으니까 평가 풀어야지. 오늘 화상 수업이 몇 시 몇 분에 있으니까 이때 생각해놨다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콘텐츠와 화상 수업 퀴즈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학습 콘텐츠와 화상 수업 등을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좀 유연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강좌 외에도 뭐 화상 수업 중에도 간단한 퀴즈를 등록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흥미를 느끼는 온라인 수업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 기능 및 피드백이 유리하다는 제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학급 채팅 기능 및 쪽지를 통한 알림 기능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화상 수업이 있는 경우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업 중 피드백에 유리하도록 많은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뭐 이 학습터만 잘 써도 멋진 원격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매번 공개 수업하는 느낌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원격 수업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우선 이 학습터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좀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뒤에 학생 뒤로 어떤 그림자가 쓱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니까 뒤에서 지켜보는데 이게 뭐 말이 학부모가 지켜보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공개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내 수업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진 않을까, 괜히 막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또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고 막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학습터만 잘 써도 멋진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터의 거의 모든 기능이 학급 기능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급 기능만 잘 공부하셔도 이 학습터는 끝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힘든 원격 수업인데 이 학습터로 재미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급 기능을 지금부터 저랑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의 학급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학급에서 간단하게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가장 핵심적인 학급 개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개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규 학급 개설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학급을 개설하실 수가 있는데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학급명을 입력하시고 학급 소개를 입력하신 이후에 운영하는 학기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 학급 운영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한 이후에 학급 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수강 승인 방법이 자동 승인 방법과 수동 승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승인은 학생이 그냥 가입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수동 승인은 이제 혹시나 이상한 외부인이 가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승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냥 어떤 게 더 편리하실지는 선생님들의 이제 기호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학교는 이 학습터 이제 학급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학교는 말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정 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학교를 특정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뭐 이제 영재 교실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유리하겠죠. 그리고 학교급 뭐 초등학교급, 중학교급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급에 따라서 그 학교급만 맞는다면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학교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상 학교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급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 학교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운영 중인 대상 학년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수 기준인데요. 강좌별 진도율과 강좌별 평가 점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지정을 해주신 이후에 둘 다 충족이 돼야지만 이수를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이수를 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가 점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뭐 70점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고 점수로 집계하는 방법과 평균 점수로 집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학습터는 특이한 게 평가를 학생들에게 이제 출제할 때 시험 기회를 몇 번 줄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최대 3회까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3회 중에서 최고 점수로 집계를 해주는 방법과 아니면은 3번 다친 것 중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학급 방식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단임 지정은 당장에 지정을 안 해도 차후에 얼마든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지정 해놓고 이렇게 학급 개설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급 개설 신청 절차를 마치면은 이렇게 나의 학급 리스트에 이렇게 다양한 학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 보시면은 이렇게 교사용 학급, 공유용 학급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는 교사를 위한 가학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 4반은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학급이고 이제 4학년 3반은 올해 운영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급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교사가 계정을 발급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이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을 클릭하셔서 계정을 발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발급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동의서를 바로 제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업로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고 뭐 본 연수에서 만약에 조금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여기 매뉴얼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선생님께서 좀 부족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안에서 학생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우선은 학생 계정을 발급하려면 그룹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룹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그룹명을 지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습터 원격 연수를 위한 테스트 그룹 이렇게 제가 한번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지워졌네요. 자, 이거 한번 지나가고 여기서 등록된 동의서 파일이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호사 동의서는 상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등록만 해주시면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추가, 뭐 학생 초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학생을 추가할 때 과연 이제 우리 반 학생이 뭐 23명이다, 24명이다 이런 식으로 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혹시나 학생이 전입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정도 추가 인원을 정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제 23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학생의 이름, 아이디, 그리고 뭐 패스워드, 그리고 성별, 동의 여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아이디는 이제 아무래도 통일해 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림 4학년 3반 1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학번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편합니다. 패스워드도 다 같이 통일하시면 좋아요. 근데 완전히 통일을 또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또 학생들이 이제 다른 친구 아이디로 막 장난을 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조금 패스워드를 조금 상이하게 하시고 그 학생에게만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동의 여부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정 정보 편집 중인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 계정을 발급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발급해주고 나면은 반드시 학생이 이게 로그인을 한번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학급 학생 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학생들이 이 학습터에 가입을 한 경우에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3학년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4학년이다. 그러면 작년 학생을 이렇게 끌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눌러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림초에 있기 때문에 배정 대상 학급 이제 어떤 학급에 이제 할지 이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학년, 초등학교 뭐 작년 학년에서 이제 끌어오고 싶다. 그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보림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학생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은 이 학생은 우리 반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딱 클릭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추가를 하면 이렇게 학생이 이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은 이 배정을 누르면 우리 반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은
매년 학생들이 이 학습자를 가입하고 매년 선생님들이 계정 발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계정은 이렇게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배정을 하셔가지고 너 전에 쓰던 그 계정 쓰면 돼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방식보다는 매년 조금 귀찮아도 학생들한테 이제 계정 발급을 해주는 게 차후에 학생 계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에듀넷 교사 계정 발급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매년 계정을 이렇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담임 지정 기능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학급에 누구를 배정할지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보림초 한번 초등학교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근무한 학교인데 이렇게 근무 중인 선생님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면은 해당 선생님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동시에 부담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학급 기능으로는 게시판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판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림초 4학년 3반 뭐 전체 게시판 설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에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항상 학급을 개설하시고 나면은 이 공지사항과 Q&A는 기본으로 개설되는 게시판입니다. 그럼 그거 이외에 게시판을 개설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게시판의 기능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게시판 기능을 수정을 하셔도 되고 개설해도 되는데 한번 우리는 게시판 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개설에 들어오시면은 게시판의 유형과 게시판명, 게시판 설명 등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메뉴는 나중에 그냥 차차 살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게시판의 유형이 공지형, 일반형, 비밀형, 사진형, 설문형, 토론형, 알림장형 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유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토론형, 그리고 뭐 비밀형, 막 메뉴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게시판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유형의 게시판을 만드실 수가 있고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아래에 있는 세부 항목을 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의 뭐 상담을 도와주거나 학생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게시판이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게시판 용도에 따라서 개설을 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 학급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으로 들어와서 목적에 맞는 게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나의 학급에 들어가서 이제 학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저는 올해 4학년 3반 담임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학급의 정보가 나옵니다. 학급 제목, 학급 설명 나오고요. 그리고 학급 정보를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학생이 나오고 만약에 제가 수동 승인을 해놓은 경우에는 승인 대기 리스트에 이렇게 학생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지금 이제 가입을 했고 승인 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선생님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세요. 이런 걸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수강 취소, 이거는 이제 학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했을 때 몇 명을 수강 취소를 했는지 그런 게 뜨는 거고 부담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담임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짜에 출결 및 진도율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출석이 0명으로 나오는 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게시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게시물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요. 뭐 예를 들어 공지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일반 게시글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최근 게시물은 해당 대시보드에 나타나고 게시판을 더 보고 싶으면 이게 더 보기를 눌러서 게시판 종류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화상 수업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강좌에다가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화상 수업을 등록하신 경우에는 다가오는 화상 수업에 수업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곧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화상 수업이 있으니까 이때 들어와라 이런 거를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회 및 종례 화상 수업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누르면은 따로 이렇게 예약 없이 바로 열어서 이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제가 현재 생성이 안 돼 있지만 과제를 생성해 놓으면은 학생들에게 과제 알람이 바로 여기 떠 있겠죠. 떠서 학생들이 오늘은
과제가 있구나 해서 들어와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과제 제목과 내용,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강좌에 이 과제를 등록할 것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강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17일, 16일, 뭐 11일, 10일 이런 식으로 강좌 선택이 이렇게 있는데, 네. 특정 날짜를 눌러서 뭐 이렇게 주제를 선택해서 이 과제다 하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게 3월 16일 화요일에 미술에다가 이 과제를 등록하면은 학생들은 이 3월 16일 날 과제가 뜨게 되고 이 미술에 이런 과제가 있구나,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좌가 등록되어 있는 게 아주 보기 좋게 나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강좌를 많이 등록해 놓으면 학기 말쯤 되면은 이 스크롤바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최근 강좌만 이렇게 뜨고 나머지 강좌를 보기 위해서는 이 더보기를 눌러야지만 뜨도록 바뀌어서 조금 이 학급 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 응시 내역인데요. 평가 지명, 응시 여부, 평가 통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평가지가 따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평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날에는 이 평가 응시 내역에 평가가 나타납니다. 평가 데이터가.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평가가 등록되면 나타나는 메뉴다, 뭐 이 정도로만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